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외곽 조직 후원금의 성격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액을 후원한 사업가는 송 대표의 측근이 돈을 요구했고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대가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금을 건넨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후원금 중 4천만 원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송 대표 측으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반대 신문에 나선 송 대표는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송 대표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였지 않았냐고 물으며 송영길 개인에게 돈을 준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송 대표의 얼굴을 보고 후원을 한 것이지 먹사연을 보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송 대표의 보석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서양문까지 제출했다며 재차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과거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 인권 유린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있던 아동 수용시설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불황아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구금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수용자 전원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원생 다수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사망했고 섬 탈출을 시도한 800여 명 중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밤마다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내가 가서 너희 부모님을 데려오마 그러고 갔는데 3일 만에 바닷가에 떠밀려 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당시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 정책을 펼쳤지만 실상은 도시 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로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가 성감도의 도유재산 관리라는 목적으로 아동인권 유린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당시 경기도지사와 접촉했는데 모든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는 신속한 유해 발굴과 추모 공간 마련, 역사 기록의 수정과 추가 조사 등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에 선 40대 A씨. A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600만 원에 달합니다. 1심 법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볼 때 고의로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 명령도 하는데 감치명령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